그냥 잠깐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갈게요. 1.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고요. 단위는 줄 또는 뉴턴미터 이렇게 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에너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란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소모해서 상대방한테 일을 해주는 거고, 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럼 일을 받아서 에너지 증가했던 녀석이 또 다른 애한테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똑같습니다. 일도 에너지의 단위도 줄 또는 뉴턴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물체에 힘을 줘서 밀었을 때 그 물체가 힘의 방향대로만 움직였을 때를 우리가 일했다라고 표현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은 물체에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움직이거나 힘을 줬는데도 일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거 체크 좀 해보면 1이 0인 경우 총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힘이 0인데 움직일 수 있잖아. 등속 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우리 얼음판에서 톡 쳐서 쭉 밀리는 그런 상황 있잖아. 물론 실제 얼음에도 마찰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마찰이 없는 얼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톡 밀면은 쭉 가잖아. 움직이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일을 받았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벽을 내가 밀어도 벽에 힘을 주지만 벽이 안 움직이잖아. 이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해봅시다. 이게 사실 중학교 책에서는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중력에 대해 한 일. 자,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는 거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물체 들어 올린다. 이거 봅시다. 여기 있는 물체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체는 기본적으로 지구 안에 있다면 자기의 무게, 자기의 중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 경우에는 힘을 얼마나 줘야 들어질까요? 원래 같으면 중력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힘은 최소 중력보다는 커야 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원래 같으면은 중력보다 커야 되면 일단 멈춰있는 물체 올리려면 처음 힘을 빡 줘야 되잖아. 그렇지? 일단 멈춰있는 애를 움직이게 하려면 위로 가속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힘을 처음에는
중력보다 크게 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멈춰있던 공을 들 때 처음에 속도 올려줘야 되죠? 이때는 힘이 중력보다 커야 위로 가속도가 생기니까 멈춰있던 거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중력을 이랑 똑같은 크기의 F만 주면 그때부터는 등속 운동 시키면서 들 수 있죠? 맞아. 중학교에서는 여기를 생략합니다. 여기를 생략해요. 알겠지? 우리가 포인트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고등 물리에서 하는 거고요. 중학교 때 그냥 일단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또 움직인다고 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할 때는 중학교 버전에서는 무게만큼 힘을 줄 때 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죠? 중학생한테 가속도를 가르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두 번째 상황, 자주 나오는 상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력이 한 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물체가 떨어질 때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떨어뜨려. 맞지? 그럼 떨어뜨릴 때 한번 봐봐. 여기 힘 뭐 있죠? 떨어뜨리면 힘 뭐만 있어? 내 손 힘이 있어 없어? 내가 손으로 힘 주고 있는데 내 손 힘을 푼 거잖아. 맞지? 원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들고 잡고 있다고 쳐봐요, 공을. 그럼 잡고 있으면은 중력이 있고 위에는 내가 준 힘이 이렇게 똑같이 줘야 내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딱 놔. 놓는 순간 내가 준 힘은 싹 사라지면서 중력 하나만 딱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를 중력이 일했다 하는 거야. 왜?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 근데 이동 방향도 아래잖아요. 이런 경우를 중력이 한 일,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때 이 사람이 한 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수식으로 좀 정리해보면은 중력이 한 일은, 이건 좀 지워도 되죠? 중력이 한 일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사람, 내가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때 이동거리 S라고 두면은 FS만큼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우연스럽게도 이 F가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요.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력 곱하기 그러니까 이제 무게 이동거리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무게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는 이거요. FS를 곱한 건데 이 F가 그냥 우연스럽게도 중력이랑 크기만 똑같을 뿐인 거지. 맞니?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여기 갈 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이니까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뭐 S면은 S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 그 생략하는 거 중요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선행의 역풍? 우리 물리원에 한번 봤던 친구들이잖아. 오히려 물리원 개념이랑 혼동돼서 이런 경우가 많어. 물리원 좀 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은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치?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중등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지? 혼동되면 안 돼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 이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중력에 대해 일한 거잖아. 그래서 중력에 대해 일한 거기 때문에 F라는 힘을 위로 줍니다.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숫자로도 좀 써볼까? 이게 10N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 1m 들어 올렸어. 그러면은 현재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왜요? 움직여 스스로?
멈춰있던 공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 0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력에 대해 일 얼마나 해줬어요? 일 얼마나 해줬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0 곱하기 1 해서 10줄이라는 일을 해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공은 일을 받은 입장이잖아. 일을 받은 놈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대로야 돼? 커져야 되죠? 얼마나 커졌겠어? 1 받은 만큼 커졌으니까 현재 이 위치에서 이 공은 1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셈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이 공을 들고 일로 가. 일로 걸어가. 이때 공을 든 상태에 유지하려면 힘 어디로 줘야 된다 했죠, 여러분? 이거 내가 유지하고 싶어. 힘 어디로 주고 있어, 나? 위로 주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들고 있어. 위로 주는 거잖아. 이 상태로 걸어. 맞죠? 이 상태로 주면은 여기까지 갔어. 뭐 3m 이동했다 쳐봅시다. 이때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힘 방향은 위인데 이동 방향 오른쪽 서로 수직이잖아. 일을 안 했다고요. 그 에너지 주고 받았어, 안 주고 받았어? 안 주고 받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공이 이때 여기서 간다 에너지는 몇이야? 에너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일을 받았으면 늘어나고 음일 받았으면 뺏기는 건데 일을 안 받았잖아. 여기서는 에너지가 그대로 10이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지? 그럼 마지막 이거 이제 다시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힘을 위로 준 상태로 얘를 내려놓을 거야, 아래로. 그치?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힘을 처음에 10N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10N 줄 건데 1m 내려놓는 거잖아. 맞니? 1m를 내려놔요. 그러면은 10줄의 일을 한 건데 여기서 조심. 힘 방향, 이동 방향의 반대잖아요. 이러면 음의 일을 한 거란 말이지. 음의 일을 해버리면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은 이제 에너지 뺏기는 거야, 내려가면서. 얼마 뺏겨요? 10 뺏긴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 얼마 남아? 0 남는 거죠? 그렇지? 이런 구조입니다. 양의 일이 양수면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일이 0이면 에너지 그대로. 음의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물체 입장에서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무게가 20N이래요.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려면 일 얼마나 해야 되죠? 1분 드릴게요. 80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무게 줬어요? 질량을 줬어요? 무게 줬지? 그럼 이건 그냥 무게를 쓰면 돼. 왜 아까 중력에 대해 일하려면 힘 얼마나 줘야 된다고? 무게만큼 주는 거잖아. 근데 무게는 중력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중력이 그냥 20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공이 2kg라고 했어요. 이러면 무게 몇이야? 이러면 무게가 19.6이기 때문에 위로 19.6N을 줘야 중력에 대해 일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질량을 줬는지 무게를 줬는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줬을 때는 9.8을 곱해서 무게 그냥 이거가 9.8 계산한 게 그냥 20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 괜히 9.8 더 곱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위로 힘 줬잖아. 맞아? 그럼 1을 이제 힘 곱하기 뭐 해야 1이 나와요? 강민아? 어? 이동거리 나오잖아. 그럼 힘이 20이라며. 이동거리는 총 몇인데? 어? 4죠? 이동방향 똑같은 것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힘주니까 위로 간 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4m겠죠? 그래서 80줄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가로로 가는 거 체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단위는 줄 또는 뉴턴미터를 쓰는데 당연히 줄 위주로 나오도록 하겠죠.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중력 가속도 9.8이랑 질량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은 중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체의 중력 곱하기 높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기호로는 9.8 mH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9.8 곱하기 질량이 중력과 똑같으니까 WH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W는 무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무게라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뜻하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또는 9.8 무게 안 줬다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많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정비례할 수밖에 없죠. 무게가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 얘가 2배가 되면 이 친구도 2배가 되겠죠? 같은 이유로 높이와도 정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가 2배가 되면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2배가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물리원과 살짝 다른 점은 중력에 대한 일, 중학교 교재에는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정확히 딱 꼬집어 놨는데 중력에 대한 일이 뭐예요? 물체가 무게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녀석을 이제 이쪽으로 들어 올리고 싶으면 우리가 힘을 위로 주면 되는데 중학교 교재에서는 이 무게가 우리가 이 공을 위로 들어 올리려면 힘을 위로 줘야 되는데 교재에서는 정확히 무게만큼 힘주면 들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물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알짜임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거는 무게만큼 힘주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게만큼 힘주는 경우 위로 힘줍니다. 그럼 이때 일 얼마나 하는 거야? 사람이 중력에 대한 일을 계산을 해보면 사람의 준 힘 F 그리고 이동거리 이만큼 이동시키면 H만큼 이동을 했겠죠. 이때 이 사람이 준 힘이 얼마다? 무게랑 똑같다. 그래서 결국에 무게는 중력이니까 결국에는 9.8 mH만큼의 일을 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을 받은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우리 이 바닥에 가만히 있는 친구의 에너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 녀석은 바닥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기준으로부터 높이 올라가 있지 않고 그냥 기준에 있으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0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0인데 E를 9.8 mH만큼 받았잖아. 그럼 그만큼 에너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높이 올라간 이 공의 에너지는 9.8 mH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중력에 대해 일을 받으면 그만큼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일 받은 만큼 에너지 커지는 건데 중력에 대해 일하면 그건 전부 다 위치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이제 기준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 건데 똑같은 공이어도 기준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 값들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를 바닥 기준, 1번 기준이라 해봅시다. 그럼 기준 1에 있을 때, 자, 무게는 10N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준 1에서의 이 공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얼마나 높이 있는지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은 무게가 10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쳐서 이게 10이라는 소리니까 그냥 무게 곱하기 높이로 위치 에너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는 10N, 높이는 기준 1로부터는 2m 위에 있으니까 2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준, 여기를 한번 기준 잡아보자. 저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똑같이 무게는 10N인데 기준 2로부터는 1m만 위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10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를 기준 잡으면 기준 3 기준으로는 10N. 근데 기준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만약에 여기를 기준 잡으면 어떨까? 자, 여기를 한 3m 위에 있다 해봅시다. 그럼 기준보다 아래에 있잖아. 이러면 에너지가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아래에 있으면 그냥 음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0줄이 된다. 우리가 에너지 음수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는 음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공을 A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A 위치에 있을 때는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두면 20줄, 여기를 기준으로 두면 10줄, 여기 기준이면 0줄, 여기 기준이면 마이너스 30줄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옮겨봅시다. 중력에 대해 한번 일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여기를 B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일 때는 에너지 얼마나 들어간지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기준 1로부터는 이제 5m 위에 있는 거니까 50줄이 될 거고요. 기준 2로부터는 4m 위니까 40줄, 기준 3으로부터는 30줄, 기준 4에 위치하니까 여기가 0줄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중력에 대해 일 얼마나 했는지 보자. 중력에 대해 일하려면 위로 들어 올리는 중이니까 힘을 위로 주면 되죠. 이때 얼마나 줘야 된다고? 무게만큼, 무게가 근데 10N이라면 10N만큼 힘줘서 3m 이동시키니까 이때 이 녀석들이 했던 중력에 대한 일은 30줄이 될 겁니다. 그럼 봐봐. 일한 만큼 에너지 커지면 돼. 그럼 30 이랬으니까 여기서 30 커지면 20에서 50 되는 거고, 여기서도 30 커지면 10에서 40 되고, 여기서도 30 커지는 거고, 여기서도 30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관이 없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가 됐던 중력에 대한 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기준을 그냥 자기 맘대로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에너지 계산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이제 이 녀석은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여기서 떨어뜨려요. 얘가 이제 뭐 빨라지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저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공이 말뚝을 밀 겁니다. 이거는 공이 말뚝을 밀어내는 힘.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마치 중력에 대한 일처럼 여기서는 바닥에 마찰력이 걸릴 겁니다. 여기서 똑같아. 얘랑 똑같으면 밀리는 거야.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밀면서 일을 하면서 이 말뚝을 밑으로 내리겠죠. 이러면 공이 말뚝한테 준 힘 아래, 말뚝 이동 방향도 아래, 같은 방향이니까 공이 말뚝한테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얼마나 일하는지 한번 보자. 질량, 높이, 위치, 에너지. 할 수 있는 일.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처음에 질량이 2kg고요. 높이는 1m 위에 있는 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공이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는 9.8, 이거는 이제 무게를 준 게 아니고 질량을 준 거니까 중력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9.8 곱하기 2 곱하기 1, 19.6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일을 한다면 최대로 다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이 말뚝한테 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공이 말뚝한테 한 일은 공이 말뚝한테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줘요. 이동거리를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10cm 같다고 쳐봐. 자, 그러면은 공이 말뚝한테 최대로 일하면 19.6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공이 말뚝한테 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럼 두 개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센티미터는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0.1m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196N만큼의 힘을 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을 한번 바꿔보자. 질량이 2배짜리 4kg짜리 공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러면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 결국에는 39.2줄의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이유로 2를 이제 2배로 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2를 2배로 치면 이제 둘 중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대로야?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공이 말뚝한테 준 힘은 마찰이랑 똑같아요. 크기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마찰력은 그러니까 지각하고 말뚝의 광해야. 이거는 공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뚝을 딴 걸로 바꿔야 돼. 근데 말뚝은 그대로고 공만 바뀐 거잖아. 그럼 이 마찰력은 그대로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가 됐으니까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동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20cm로 늘어나겠구나. 일이 2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높이를 또 2배로 바꿔보자. 그러면 높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또 2배가 되면 되죠. 그럼 이거는 78.4줄이라는 에너지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또 2배가 되니까 78.4줄. 이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196N이니까 결국에는 이동거리가 또 2배가 되면서 40cm만큼 되는구나. 그럼 정리하면은 어차피 말뚝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마찰력은 그대로니까 힘은 그대로고요. 그러면은 에너지에 비례해서 말뚝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운동에너지,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서 EK를 사용을 하고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위는 뭘 쓰겠어요? 줄을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뉴턴미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봐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속도가 v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속력이 있다는 거죠? 멈춰 있으면 속력이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움직이니까 속도가 0입니다. v입니다. 또 이때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공식을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줘야 됩니다. 물리 1 해보면 이거 유도하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못하니까 그냥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토대로 아까처럼 그래프 하나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꼴 한번 봅시다.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 몇 배 되는 거죠, 이거?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 2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 몇 배 되죠? 속력이 2배면 에너지 4배. 속력이 3배면 9배잖아. 이건 정비례가 아니잖아.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면 속력이 증가할 때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곡선이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X축이 속력의 제곱이면 그래프 모양이 어떨까? 속력의 제곱 자체가 2배가 되면 에너지 몇 배 되는 거죠? 2배 되는 거잖아. 속력 제곱과는 또 정비례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말하는 건지 속력 제곱을 말하는 건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몇 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쭉 봐봐. 처음에 정지약 2kg짜리.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렇지? 그럼 속도를 구해볼 건데 한번 어떻게든 한번 봐봅시다. 속력이 8N으로 8m 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최초 상황에서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거야. 처음에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없지?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 운동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제 2를 했잖아. 1 얼마예요? 강민아 1 몇이야? 1 얼마야? 64주를 한 거죠? 일한 만큼 뭐가 커져? 물체 입장에서? 1을 64 해줬잖아. 그럼 여기서 에너지 몇 되면 돼요? 1 받은 만큼 커지는 거니까 0에서 64 커지면 64지 뭐. 그럼 이제 이 에너지 종류 한번 봐봐. 만약에 2를 받았는데 높아져요. 중력에 대한 일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높아진 건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 받으면서 빨라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나왔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알면 속력 나온 거지. 왜? 운동 에너지로 속력 찾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64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질량은 몇 킬로인데? 2kg잖아요. 그럼 v 제곱이 몇이면 돼요? 64면 되잖아. 이 v는 8m/s가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괜찮니? 맞아. 한 번만 더 해볼까? 두 가지 예시 좀 들어볼게. 이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처음에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 알겠죠? 여기는 에너지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100줄이네. 맞아요? 그럼 0에서 100 된 거네? 그 1 얼마나 받은 거죠? 1 몇 줄 받은 거야? 100줄 받은 거지? 맞아? 그럼 힘 줬잖아. 힘 몇 뉴턴? 10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X 한 개 100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10m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걸 조심해야 돼. 처음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2m/s로. 그럼 처음에 에너지 있다, 없다? 있다. 처음 에너지 몇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제곱이니까 4줄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에너지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럼 2를 먼저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2를 얼마 해줬어? 6 곱하기 10. 60줄에 2를 해준 거죠. 그럼 원래 에너지가 4 있었는데 60에 1을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에너지 몇 되면 돼요? 64줄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높아진 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러면 속력 나왔죠? 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V제곱이 64니까 똑같이 8m/s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기본적으로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속력이 공식이 있지만 기본 원리는 아까랑 똑같아. 1 받은 만큼 에너지 증가인데 이 에너지 증가할 때 만약에 1 받았는데 빨라졌으면 운동 에너지로 1 받았는데 높아졌으면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운동 에너지 전환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잖아. 이 운동 에너지 갖고 있는 애들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밀어내는 운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이렇게 밀 거예요. 속도가 V,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다가온 순간 여기서 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밀겠죠. 이때 이 힘은 수레가 상자를 미는 힘이 되겠지? 맞아요? 이래놓고 뭐 S만큼 밀고 간다고 해봅시다. 이때 똑같습니다. 얘를 밀려면 뭐만큼 힘주면 된다? 상자에 작용하는 마찰만큼 힘주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똑같이 진행해봅시다. 질량, 속력, 운동 에너지, 얘가 할 수 있는 일, 수레가 상자한테 한 일 또는 상자한테 준 힘, 그리고 상자의 이동거리 이렇게 쭉쭉쭉 가봅시다. 그럼 질량이 2kg고요. 속도가 2다. 운동 에너지 몇이니? 4죠? 4줄 맞아? 그 1 다 때리면 몇 줄? 4줄 가능. 그렇지? 그럼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줘요. 근데 보통 이동거리 줘. 알겠지? 이 4줄만큼 에너지 가질 때 10cm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수레가 상자한테 한 일은 수레가 상자를 민 힘 곱하기 상자 이동거리잖아. 이거 몇 뉴턴 나오면 돼? 40뉴턴 나오면 되죠? 그렇지? 맞지? 근데 이때 이 힘이 뭐랑 똑같다고? 마찰력하고.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가봅시다. 질량을 2배로 바꿨어. 에너지 몇 배 돼요? 2배 되면 8줄이잖아. 그럼 할 수 있는 일도 2배. 근데 이거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왜? 얘는 마찰이랑 똑같은 이 마찰은 상자와 땅의 마찰이잖아. 수레랑 관련 없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뭐가 늘어나면 돼? 이동거리가 에너지에 비례해서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하나만 더. 그럼 이 상태에서
속력을 2배로 바꿔. 그 에너지 몇 배? 여기서 4배 되는 거죠? 그러면 32줄. 그 할 수 있는 일도 32줄. 근데 이거 안 바뀌잖아. 그렇지? 이거 몇 미터? 몇 센치? 몇 센치? 80cm가 되면 되죠? 맞아.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 마찰력이 1 곱하기 거리냐고? 이거? 1 곱하기 거리 아닌데? 우연이야, 우연. 얘랑 얘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이거 미터로 고쳐야 돼요. 0.1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큰일 날 뻔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 곱해 이거 아니야? 알겠지? 제동거리. 제동거리가 뭐죠?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속도가 10m/s짜리 2km짜리 공이 가고 있어요.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죠? 100줄이지? 그렇죠? 이제 이 녀석이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야.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에 바닥에 마찰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죠? 그럼 마찰력이 한 10N 된다고 해봅시다.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죠?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멈췄을 때 에너지는 몇이야?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에너지가 떨어졌네요? 에너지가 왜 떨어졌을까? 마찰이 한 일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찰이 한 일 계산해볼까? 마찰력 10N. 이때 이동거리를 x라고 놓으면 10 곱하기 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 마찰력 방향 어디? 왼쪽. 근데 이동 방향은 어디? 오른쪽이잖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음해일 하는 거잖아. 근데 음해일 하면 물체 에너지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시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찰력이 음해일을 하니까 이 공의 에너지가 살살살 떨어져서 0이 됐을 때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마찰이 한 일 계산, 마찰이 일을 얼마나 해줘야 얘를 멈추게 할 수 있어? 100 에너지 뺏어오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에너지 100이 되기 위한 x는 제동거리는 10m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만약에 속력이 2배가 됐어요. 속력을 2배로 바꿨어.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 몇 되는 거예요? 400줄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가 멈추기 위해서는 마찰이 일을 얼마나 해줘야 돼? 400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멈출 수 있죠? 400 빼서 와야 멈출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이때 마찰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자동차를 바꿔야 돼, 바뀌려면. 알겠지? 여기서 몇 미터 가야 되겠어? 40m로 제동거리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속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속력이 2배가 될 때마다 필요한 제동거리는 4배가 된단 말이에요. 으로 정리 한번 갈게. 우리 아까 뭐였죠? 중력에 대한 일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했지?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떨어질 때는
중력이 1을 하면 떨어질 때 보통 뭐 하면서 떨어져요? 빨라지면서 느려지면서 그대로 빨라지면서. 그래서 운동의 에너지 전환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 원래는 고등물리로 가면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요. 그냥 외워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중력이 이러면 운동 에너지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자유낙하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풀 수 있겠지. 여기가 뭐 한 20m라고 해볼까? 그럼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던 2kg짜리 공이 저렇게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겠죠. 이때 중력은 몇이에요? 19.6이죠? 근데 이제 반올림 쳐서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지? 그지? 그럼 이제 중력이 한 일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잖아. 그럼 몇 뉴턴 되는 거죠? 400줄만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처음에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지? 사실 그 위치 에너지는 있죠? 근데 그거 빼고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중력이 1을 했잖아. 근데 중력이 2라면 뭐가 된다고?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운동 에너지 얼마 커지면 돼? 400 커지면 되죠? 그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 몇? 400줄이 되면 되겠죠. 맞아? 그럼 400줄인 거 알면 여기서 속력 계산해 볼 수 있지. 2분의 1 mv제곱이 400이다 해놓으면 2kg니까 v제곱이 400이니까 20m/s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 떨어질 때 중력이 2라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썼던 내용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어떻게?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차피 자유낙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 t초일 때, 여기가 t초라,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를 t초라고 놔봐. 그럼 t초일 때 속도는 몇이에요? 뭐 v라고 놔. 알겠지? 괜찮죠? 그럼 이때 넓이가 이동거리일 거 아니야. 여기 넓이가 2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넓이가 20 나오려면 2분의 1 VT가 20이 나오면 되잖아. 근데 자유낙하 특성상 V는 1초마다 얘네가 속도가 10씩 커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놨으니까. 그럼 T초일 때 속도는 몇 T야? 10T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거는 다시 계산하면은 5T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T제곱이 4니까 T는 2초. 그럼 V는 똑같이 20이 나오면 되겠죠? 뭐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방법을 하나 추가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질문 있을까요?